가입력이 가장 높을 때 를 하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질 안에 뭔가 이제 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어떤 진료를 볼지 막 얼굴이 막 빨개져서 오세요. 제일 많은 케이스는 우선은 이제 콘돔입니다. 그래서 페니스나 이제 빠져버리니까 안쪽에 있는 거를 빼지 못해서 오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오이나 뭐 바나나 같은 거 제일 많고, 자시라든지 뭐 당근, 뭐 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음식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이게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안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남역에서 다운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성도 성욕이 물론 있는데요. 남성보다는요, 여성은 성욕이 이제 개인차이가 크고, 사이클도 있고요. 또 심리적인 영향도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호르몬은 성욕을 막 불끈불끈 솟게 하고, 또 만족도도 더 주는데요. 에스트로겐은 질을 촉촉하게 하고, 또 성감도 더 좋게 하고요. 프로게스테론은 너무 과할 때는 성욕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외로요, 남성 호르몬도요, 정말 성욕에는 중요해서요, 성욕과 리비도에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폐경이 되면 성욕이 이제 확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사이클이 있다는 것도 또 남성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일 수 있는데요. 성호르몬이 생리 주기를 만들기 때문에 뭐 변화가 생기는데, 배란 전후, 즉 이제 생리랑 생리 중간 사이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가장 올라갈 때 성욕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입니다. 네, 성식기의 본연의 임무를 생각해 보면 가입력이 가장 높을 때 섹스를 하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심리적인 부분도 이제 또 짚어보면, 임신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임신 가능성이 없는 생리 직후나 또 뭐 생리할 때 오히려 즐겁게 성생활을 즐기기도 하실 것 같아요. 이 심리적인 부분은요, 남성은 이제 시각적인 자극에 바로 우리가 막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은 역시나 이제 복잡해가지고 이성과의 관계나 뭐 정서적인 안정, 또 친밀감, 또 로맨틱한 분위기에 따라서 성욕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여성이 이제 성적으로 소극적이고 유교적인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억제되어 있는 사회적인 학습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대 뭐 30대 때 조금 이제 억압이 돼 있다가 내가 좀 이제 좀 아는 나이, 또 좀 해본 나이가 되면 40대 때부터는 오히려 막 해방돼 가지고요, 성욕이 막 왕성해지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보는데요. 결국 여성의 성욕을 잘 아는 남성들이 여성의 성욕을 자극해서 더 서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자기위로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성분들도 자위를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자위를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면, 외국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데이터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평생 이제 자유행위를 한 번은 경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유럽은 뭐 80% 이상, 또 한국은 40에서 60%까지 평생 자유를 경험한다고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한국 데이터는 아마도 더 높지 않을까, 실제 데이터가 조금 더 낮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이제 20대에서 30대 절반 이상의 이제 여성분들이 자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남성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하죠. 그래서 여성의 자위도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음부를 자극하는 클리토리스 쪽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 자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음순이나 소음순 쪽, 또는 이제 포피, 음액을 덮고 있는 포피 위를 주변을 자극해서 이 성행위처럼 이제 흥분이 되고 다위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이럴 때 이제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 바이브레이터나 딜도라든지 마사지기라든지 또 샤워기로 자극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 자극, 질 안쪽을 자극하는 경우는 지스파 쪽에 자극이 잘 오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을 이용해서, 지스팟은 뭐 질
질 입구에서 2, 3cm 정도밖에 안으로 안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을 해서 자위를 하신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다 같이 안과 밖을 같이 자극하는 복합 자극도 있고요. 비접촉식 자극은 정말 우리가 이제 야한 드라마나 야동만 봐도 흥분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야동을 막 보고요. 스스로 그것 때문에 자위가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저희가 외래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네, 이제 질 안에 뭔가 이제 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어떤 진료를 볼지 저희가 이제 외래 데스크에서 물어보면 얼굴이 막 빨개져서 오세요. 그리고 말 안 해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야 엄청 부끄러워 하시면서 얘기를 막 당황해서 하시는데요. 제일 많은 케이스는 우선은 이제 콘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계를 하다가 콘돔이 달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어버리면 콘돔이 그대로 있고 페니스나 이제 빠져버리니까 안쪽에 있는 거를 빼지 못해서 오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정을 했는데 이제 콘돔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이제 물론 발기 상태가 이제 마무리가 돼버리면 이걸 빼지 못해가지고 콘돔을 빼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라도 너무 오래 놔두면은 또 감염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오신 경우도 있는데, 물론 가끔 보면요, 콘돔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던 분도 있어요. 외래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콘돔을 제거하면 이게 여기 왜 있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왜겠습니까? 저희도 예상하기로는 굉장한 음주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기억 못 하시고 저희가 외래에서 제거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별의별 걸 다 보긴 하는데, 병뚜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병뚜껑은 이게 이제 녹이 쓴다던가 또는 이제 좀 끝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염의 소스가 되거나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소주잔이 있는데, 소주잔을 저희가 잡기 힘들게 이렇게 평평한 면으로 딱 넣어 놓으시면 저희가 꺼내기가 엄청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주잔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먹는 거 중에서는 사실 거시기랑 제일 닮아져 있는, 여러분, 오이나 바나나 같은 거 제일 많고, 자시라든지 당근, 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음식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이게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안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지 됩니다. 근데 달걀은요, 껍질을 안 까고 넣으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껍질째 넣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충격에 의해 가지고요, 이게 막 다 부서진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뺄 때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성의 질에 이제 손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는 정말 위험한 거는 유리잔이 거기 안에서 깨졌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이제 출혈이라든지 감염 소스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으로 회복되지 않을 만큼의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적인 환상을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안전한 범위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성적인 환타지나 우리가 이제 재미로 간단한 자유기구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위험한 시도를 하게 되면 여성의 질에 정말 손상을 주고 이런 거는 가임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여러분 성생활을 즐겨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사실 본인이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물건을 넣을 때 조금 더 조심하고 우리가 성생활을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 중 곤란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상과 진료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부인과 위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좀 부인과 진료 중에서 쇼킹했던 거는 아무래도 좀 근친상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밖에서부터 막 소리가 들려요. 싸우는 소리가.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을 때 처제랑 관계를 한 게 들켜서 이거를 이제 정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진료실에서
두 자매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물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긴 하죠. 근데 제 진료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경찰이 붙들고 뭐 여경이 이제 참관한 앞에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전문의를 따고 얼마 안 있을 때 있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응급실에서 제가 이제 전공의를 할 때 고3 학생이 배가 엄청 아프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과 진료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학생이 너무너무 배가 아픈데 결국 응급실에서 그래도 학생이라도 혹시 몰라서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임신 반응이 양성이 나와가지고 저희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미 응급실에 갔더니 밑에를 진찰을 하려고 봤더니 뭐가 시꺼먼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애기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분만실로 같이 그 학생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로 분만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주스도 안 쏟고 그랬지만 정말 건강한 아이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랑 이제 그 학생이랑 정말 이제 뭐 학생도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어요. 알았을 건데 이거를 엄마한테 숨기고 정말 현실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낸 거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이제 산부인과는 우리가 숨기고 싶고 서로 얘기 못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보는 과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또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해해 드려야 되는 과이기도 해요. 여성도 남성처럼 달아오르면 신체에 변화가 있나요? 네, 여성도 흥분을 하면 클리토리스 쪽으로 혈류가 쫙 증가하면서 뭐 발기도 돼요. 그래서 약간 위치도 살짝 바뀐답니다. 그리고 민감도라든지 이게 느낌이 더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요. 또 질윤활액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질병이랑 바르톨린샘, 스킨스샘에서 분비물을 막 분비를 시켜서 이제 관계를 할 수 있게 받아들일 준비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소음순이나 대음순 쪽으로도 우리가 남성이 이제 발교가 돼서 혈류가 이렇게 차듯이 약간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안쪽으로 혈류가 더 많이 가면서 체온도 살짝 올라가고요. 이렇게 이제 관계할 준비를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특히 또 전정부는 지리꼬는 오히려 더 약간 부어오르면 좁아져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한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 길이도 우리가 질은 주름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 질이 약간 더 길어져요. 그래서 탄력도에 따라서도 한 1.5배까지도 더 길어지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 안쪽은요, 정말 맨 안쪽은 경부 옆은 약간 이 정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약간 넓어져요. 그래서 안쪽으로 페니스가 삽입되고 정액이 이제 사정이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신적으로는 뭐 당연히 우리가 흥분을 하면 호흡도 가빠지고 심박수도 막 올라가고요. 혈압도 약간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피부는 섹스 플래시라고 해서 우리가 가슴이나 목이나 얼굴 부분이 좀 빨갛게 달아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 차이는 있는데 정말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땐 되게 귀여운데 본인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도 변화가 이제 당연히 생기는데요. 가슴이 이제 퍼지고 유두가 발기된다고 저희도 얘기하는데 좀 단단하게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유두가. 그래서 이제 관계를 하거나 자극이 되면 가슴의 변화도 분명히 있고요. 골반 근육에도 긴장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약간 단단해지는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르가즘을 느낄 때는 우리가 질 근육이요. 수축을 규칙적으로 5에서 10회 정도 하면서 오르가즘을 쫙 느끼고 해소가 되는 이런 반응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성의 발기는 남성 발기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여성의 발기는 이제 개인 차이는 있으신데요. 우리가 남성처럼 정말 이제 페니스가 확 섰다, 죽었다 이런 거 눈으로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보이는 정도라기보다 안쪽으로 발기가 되면 클리토리스의 발기는 약간 이제 후두가 밖으로 젖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클리토리스에 신경 다발이 8,000개나 있는데요. 이제 느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클리토리스가 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뒤집지 않더라도 얘가 약간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우리가 클리토리스랑 연결돼 있는 음액의 바디 부분은 혈류가 차기 때문에요. 빵빵하게 피가 차서 약간 더 단단하게 부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발기가 성적인 흥분이 꼭 삽입이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전이로도요, 여성들은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남성들처럼 바로 막 발기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정서적인 거나 무드라든지 전이에 의해 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달아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 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이 관계 시에 여성의 몸에서는 당연히 애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애액이 그냥 부드럽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르가즘을 느낄 때는 요런 막 발사가 되는 이런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처럼 팍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바르톨린 주변에 이제 있는 샘은 보통은 좀 끈끈하게 저백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물론 질 쪽은 이제 삼출액이 나오고 혈장에서 이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약간 노랗게 맑은 물이 물처럼 나와요. 근데 이제 스킨스 덕트라고 하는 스킨스 샘에서 나오는 요 분비물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자궁처럼 이렇게 수축이 올 수 있어서 근육 수축에 의해서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 한 번에 찍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침이 맨날 고여 있지만 침샘도 한 번 탁 수축을 하면은 확 하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여성분들은 스킨스샘이 이제 요도 옆에 있기 때문에 소변이랑 이제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 내가 소변을 보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요도 옆에 있는 샘에서 강하게 이제 분비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액체의 정체는 바로 뭐 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